안녕하세요. 나이버의 세상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중국 망하는 세 번째 걸음. 중국이 드디어 빨리 망하는 길에 세 번째 걸음을 떼었네요. 미국이 때려도 유럽이 등을 돌려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던 중국 망조의 시계초쯤이 이제 빨리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10년형을 받는 방법, 중국 정부 욕하기, 중국에서 종신형을 받는 방법, 공산당 욕하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거 정말 현실이 돼가고 있네요. 진빙형 드디어 모택동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열나 싫어하지만 어쨌든 중국 망하면 우리 경제도 심상치 않은데 이거. 중국 스스로 망하기 첫 번째 걸음. 작년부터 올해 알리바바의 마윈부터 시작해서 중국 거대 IT 기업들 대상으로 싸가지 없다고 싸대기 몇 대씩 날리더니 이제는 인민을 위한 강제 기부금 모금 행사 중입니다. 이 기업들 주식 가치가 하루에 1500조 날라갔는데 이런 걸 제살 깎아먹기라고 하죠. 어쨌든 국가 경제보다 공산당의 안위가 더 중요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걸음. 게임은 시간 정해놓고 공산당이 보기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게임은 시판 금지, 꽃미남 아이돌 TV 출연 금지, 노래방에서의 노래는 중국 찬양하는 애국적인 노래만 불러라. 중국 같은 통제가 심한 사회는 연예계 덕질이나 노는 것으로 국민의 심리적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정권이 오래갈 텐데 중국 인민들 정신과 갈 사람 많이 나오겠는데요. 아니면 뒤집고 싶어지든가. 아니 이제껏 뒤집을 생각을 못했으니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스트레스 풀어야 정권이 오래간다는 거 공산당 애들 잘 모르나? 세 번째 걸음. 모든 사교육 금지. 아무리 금지해도 돈 있고 백 좋은 공산당 애들은 몰래 다 시킬 텐데 효과 있으려나? 원발의 오줌 눕기라고 당장에는 벼락부자 애들의 열받는 일반 인민들은 아주 좋아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길게 가면 중국의 교육이란 게 말 잘 듣는 밥벌레들만 생산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미래는 창의력 시대인데 창의력 신장과는 반대인 정책만 세운다? 미래 중국의 인재는 능력은 없는데 돈만 밝히는 돈벌레만 쏟아져 나오겠네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최악의 악수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데자뷰 현상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전두환 시대하고 똑같은 정책 쓰고 있네요. 그런데 그때 그 정책 써서 잘 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공산당 얘네들 왜 이렇게 제살 깎아먹기식 악수를 연발로 쏘아댈까요?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길은 IT 기업의 성장밖에 없는데 얘네들 싹 다 죽이려 하고 국민들 스트레스 풀기는커녕 아예 수갑으로 손목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보다 심한 대학 입시에 온 국민이 목을 매다는데 토대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공교육만 밀어붙인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위대한 영도자 진빙형이 왜 그럴까요? 미국과의 경제전쟁 준비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일부 인민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 공산당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민을 새장 안에 가둬두고 모이만 제때 주면 된다는 공산당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그런 시그널이 잡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먹을 것 적당히 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의 민심이 심상치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독이 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사입니다. 공산당 얘네들은 국민, 국가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지들 권력만 잘 유지하는 게 제1의 목표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된 나라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어쨌거나 올해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아주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네요.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정책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존심과 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점차 더 쪼이고 강해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마도 중국 발전 제2의 적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제1의 적은 제때제때 모이 챙겨준다고 아무 불만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세장 안의 중국 인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계속 조이면 중국 인민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던데 중국 인민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인과 일본인을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피 흘려가며 민주주의, 자유를 쟁취했다는 그런 자긍심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후발국 중 우리가 최초, 최후로 유일하죠. 문제는 중국 애들이야 자유고 민주고 나발이고 지들 나름대로 잘 살면 되는데 이런 중국의 신쇄국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중국 인민들의 밖으로의 모든 소통 창구는 이미 막혀 있고 조금 있으면 정보와 경제를 움켜쥐고 통제하려 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모든 구멍을 튼실히 막아놓아야지 갑자기 작은 구멍 하나로 제방이 무너지는 꼴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공산당이 정보와 경제를 틀어쥐면 중국과 많은 거래하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특히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리스크가 커질 겁니다. 중국이 기업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모종의 액션만 취해도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해야 할 테니까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뒤통수 강하게 맞고 휘청거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소소한 소비재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계통의 산업은 중국이 문을 닫아 걸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지점이 많이 생기겠는데요. 아무쪼록 미리미리 대비해서 큰 변화의 물결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물결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나이버의 세상만사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